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환상 속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 와페니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문화를 과도하게 동경하거나 찬양하는 태도 또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흔히 일뽕이라고 표현하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를 지나치게 선호하거나 우월하다고 여기는 경우, 일본의 전통문화를 비판적 시각 없이 이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 일본의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본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무지 또는 무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일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저질렀던 과거의 악행은 싫어할 수 있지만 지금 일본 사람들과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도 북한 주민들이 싫은 게 아니라 김씨 일가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인트는 단순히 일본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거나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라 볼 수 있죠. 똑같은 사진을 봐도 여기가 다른 곳이라고 하면 감흥이 없지만 일본이라고 하면 좋아 보이는 수준의 거의 무지성 맹목적인 찬양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권에서 일본 문화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무비판적 무조건적으로 일본에 호감을 가진 서양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도 존재하죠.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와페니즈입니다. 와페니즈는 일본 문화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서양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인들이 지칭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와페니즈는 닮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영단어 워너비와 일본인을 뜻하는 제페니즈를 합친 신조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인을 뜻하는 영단어 화이트와 제페니즈를 합친 단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2000년대 초반에 서양권에서 등장한 이 단어는 일본 문화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서양권에서 와페니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죽은 단어나 다름없고 대신 위아부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죠. 위아부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포첸에서 등장한 단어로 원래 아무 의미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첸에서 와페니즈가 위아부로 필터링된 이후로 위아부라는 단어가 더 유명세를 타면서 와페니즈 대신 위아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즉 이름만 바뀌었을 뿐 뜻은 같습니다. 위아부는 여전히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틱톡 그리고 각종 SNS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이죠. 일각에서는 타인의 취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어인 위아부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이죠.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것만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와페니즈이든 위아부이든 심지어 일뽕이든 포인트는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찬양입니다. 단순히 일본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타쿠에 가깝지만 와페니즈는 오타쿠와 구별되거든요. 이들은 일본을 단순히 미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두둔하고 찬양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를 비난하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와페니즈들은 자국에서도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피해국이며 핵을 투하한 미국이 전범국이니 사과하라는 말까지 하죠.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서양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서양에서 일본 문화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유럽 예술계, 특히 프랑스에서 일본풍 미술과 공예품이 각광을 받았는데 모네와 고흐 같은 화가가 일본 판화인 우키요에를 참고하거나 수집하면서 오리엔탈리즘의 한 형태인 재팬주의, 자포니즘이라는 예술 사조까지 생겨났죠.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재팬주의는 주로 엘리트 예술계에서 소비된 문화였을 뿐 대중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죠. 하지만 일본은 빠르게 복구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성공하면서 1960에서 80년대에 이르렀을 땐 세계적인 제조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같은 자동차 브랜드부터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제품 브랜드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자 이때부터 서양에서 일본은 전범국이 아니라 발전된 아시아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일본 문화 자체가 서양 대중에게 폭발적으로 소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인상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가 서양의 대중문화로 흘러든 것은 1990년대 이후입니다. 사실 와페니즈들이 가장 열광하는 일본 문화는 다름 아닌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이죠. 당시 드래곤볼, 포켓몬, 세일러문 같은 애니메이션이 미국과 유럽의 TV에서 방영되면서 서양의 어린 세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또 닌텐도와 소니 등이 전세계 게임 시장을 주도하면서 일본식 대중문화가 서양의 주류 오락문화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만화, 애니, 그리고 게임을 통한
이러한 대중문화 전파의 효과는 엄청나죠. 지금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퍼지면서 한국 음식, 문화 그리고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기 쉬웠다는 것이죠. 하나 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오히려 어두운 분위기이거나 한국의 어두운 면을 많이 강조하는데 일본의 경우 좋은 면 혹은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애니와 게임이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애니나 게임에서는 유독 환상적인 세계관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판타지를 일본 애니와 게임에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또 불만을 가진 이들일수록 일본 애니에서 본 자유롭고 활기차며 모험이 가득한 일상을 동경하게 되었죠. 물론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실제 일본인들이 만화처럼 생기거나 만화처럼 행동하거나 만화 같은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니와 게임을 통해 일본에 매료된 사람들은 실제 일본은 무시한 채 작품 속 이상화된 일본에 매료되어 현실 세계의 일본과 동일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좋아하는 건 어느 나라의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일본 만화를 많이 봤으니까요. 지금도 포켓몬이 유행하고 씨를 모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와페니즈와 같이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죠. 일본 문화, 애니를 좋아한다고 와페니즘은 아닙니다. 다만 와페니즘 중에 애니와 일본 문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관계죠.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지면서 와페니즘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영향을 미친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홍보이죠. 초기에는 스시도 날생선을 먹는다는 거부감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였지만 일식, 특히 스시는 장인이 만든 고급 음식이자 웰빙푸드로 홍보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일본은 깨끗하고 일본인은 착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홍보는 먹혀 들어갔고요. 여기다 와페니즘이 만들어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게 성인물이죠. 일본의 성인물은 바다를 건너 서양인들에게 새로운 판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또 퍼져나간 게 아시안 패티시죠. 아시아 여성은 순정적이면서 또 문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패티시인데 보통 서양에서 자국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패티시죠. 종합해보면 아시안 패티시에다 일본의 홍보 또 문화까지 즐기다 보니 이게 과해지면서 극단적인 찬양, 무조건적인 찬양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웃거나 조롱하면서 와페니즈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본을 추종하는 와페니즈의 태도를 보며 오리엔탈리즘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학자마다 정의가 조금 다른데 넓게는 동양학을 뜻하지만 동시에 동양에 대한 편향적 시선을 내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서양은 이성적, 합리적, 능동적인 곳이고 동양은 비이성적, 관념적, 수동적이라는 사고가 담겨져 있죠. 지극히 서양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양에 대한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동양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도 있고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1978년에 출간한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이 동양을 재현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권력관계와 편견이 작동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해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인식론적 구별에 근거한 사고 방식이라고 규정하기도 하고요. 와페니즈가 동양인 일본을 재현할 때 서양과 전통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곳, 모든 것이 신비하고 첨단적인 나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 와페니즈가 오리엔탈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일본을 좋아한다기보단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낸 지나치게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일본을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나 환상처럼 소비하는 것에 가까우니까요.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미디어를 통해 본 일본 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본과 어긋난 사실을 접하게 되면 이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시각으로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적, 사회적 쟁점 문제에서 와페니즈의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일본 찬양 태도가 극대화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론에서 말한 2차 세계대전의 사례와 같이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징 대학 사례에 대해서는 서구 언론이 과장했다거나 중국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731 부대를 만들어 실험을 자행한 것을 냉전시대 의학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며 왜곡된 논리로 옹호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독일과 서양 국가들의 상황과 빗대기도 하죠. 독일도 전범국이지만 사과를 했고 우리는 그걸 받아줬다. 지금은 그 누구도 독일을 미워하지 않으며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왜 아직도 일본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며 싫어하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와페니즈는 극도의 일본 찬양이기 때문에 혐한 혐중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나요? 일본 여행
잘 다니고 문화도 잘 소비합니다. 일본풍 음식점과 술집들도 즐비하죠.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과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남아있을 뿐이고 서로서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용도가 더 크죠. 그런데 사실 서양인들의 경우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일본의 홍보라고 한다면 이건 서양 내의 특징인데 우리도 학교에서 우리의 역사는 비중 있게 배우고 주변국, 주요국들은 배우는 반면 안 그런 국가의 역사가 대부분이죠.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서양에서는 일본의 전후 재건과 경제적 성공,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문화만 강조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피해나 전쟁 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또 원래 미국을 비롯한 서양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 관계였지만 전쟁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을 재건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핵심 동맹국으로 삼았죠. 이에 따라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일본을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로 삼는 동시에 일본을 전범국으로 비난하는 대신 재건된 민주국가로 포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합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깊게 다루지도 않고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메이킹한 데다 문화 컨텐츠, 아시안 패티시까지 더해져 많은 서양인들이 미화된 환상 속에 일본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부 서구 팬덤이 일본 문화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소비한다는 비판이 존재할 정도죠.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 국뽕이 있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일본을 좋아해주는 서양인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와페니즈들을 만들자라고 언급한 적도 있고요. 다행인 점은 그래도 와페니즈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인터넷, 특히 유튜브가 퍼지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각국의 현실을 접할 수 있게 된 면도 있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양 내에서 와페니즈, 위아부의 이미지가 극도로 안 좋거든요. 와페니즈들을 패러디하거나 묘사한 영상을 보면 거의 조롱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꽤 많죠. 와페니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